어세스먼트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시스템 세이프티 어세스먼트의 해석 기법들입니다. 탑다운 방식의 FTA나 DD 또는 MA, 바텀업 방식의 FMA나 FMES, 그리고 커먼 코즈 어널리시스를 이렇게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데, 좀 살펴보면 폴트 트리 어널리시스는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폴트 트리 어널리시스는 이렇게 정량적으로 바로 나올 수 있게 되고요. 디펜던스 다이어그램, 블록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고장의 분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코브 체인에 의한 마코브 어널리시스는 고장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사실 실제로 우리가 적용을 할 경우에 굉장히 애를 먹거나 정보가 없어서 그냥 그림 정도로만 표현되는 경우가 여기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량적인 값은 고장률입니다. 고장률 또는 MTBF. 고장률 또는 MTBF가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장비, 특히 개발이 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체계 레벨에서 아무리 저 정보를 달라고 그래도 나오는 시점이 굉장히 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CDR이 지난 상태에서. 그래서 체계 개발과 장비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 이러한 값들이 정확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 분석에 대한 수행을 하더라도 그 결과가 믿을만 하냐 안 하냐, 또는 타당하게 흘러가느냐 안 가느냐까지도 검증을 같이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폴트 트리 어널리시스나 마코브 어널리시스에 비해서 디펜던스 다이어그램의 경우 고장률은 시간의 함수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디펜던스 다이어그램은 시간의 함수를 넣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즉 운용 시간이 얼마 됨에 따라 고장률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해석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FMEA나 FME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죠. 특히 FMEA는 굉장히 많이 그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정량적이라기보다는 정성적으로 많이 기술이 되는 그런 해석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보기에는 정량적 방법이 굉장히 깔끔해 보이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로 데이터, 즉 고장률이 수집되는 시점이 굉장히 뒤에 있기 때문에 사실 FTA나 디펜던스 FTA나 마코브 체인이나는 굉장히 뒤에 타당한 값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페일리어 모드 이펙트 어널리시스는 개발 초기에 많이 사용되게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스톨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커먼 코즈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항공기의 각 구획을 나눠서 조널 세이프티 어세스먼트 어널리시스를 수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각각의 세이프티 어세스먼트를 모아보면 우리가 이러한 항공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절차와 많은 해석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용을 해야 되고, 그 적용된 설계 방법이나 절차가 명확히 구현되는지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안전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대부분 엑셀이나 여러 가지 툴들을 이용해서 사용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상호 해석 기법들의 정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계획 단계, 구현 단계, 검증 단계의 정보들이 명확히 쫓아갈 수 있겠고요. 안시스에서는 그러한 매드니 어널라이저라는 툴을 통해서 ML이라는 모델을 통해 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폴트 트리 어널리시스와 펑셔널 해저드 어세스먼트를 묶어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시스템 아키텍처를
모델 기반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서는 플래닝 단계를 엑셀, 자마, 도어즈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세이프티 리퀘어먼트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이프티 리퀘어먼트를 임포트하고 모델 기반의 시스템 아키텍처를 구성해 놓게 되면 펑셔널 해저드 어세스먼트와 FMEA나 FTA 또는 RBD, 여기서 말하는 RBD는 아까 앞에서 나왔던 디펜던스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MES, Failure Ray Prediction은 이 도구에서 활용을 해도 되고 딴 데서 계산된 값을 불러와도 됩니다. 이런 게 유기적으로 서로 결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국내 적용 사례는 어떤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서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국내에서 이제 공항의 이동 물체에 대한 서페이스 무브먼트 가이던스 컨트롤 시스템의 개발입니다. 안전 목표 수준을 여기서도 제일 먼저 정하게 됩니다. 사실은 안전 목표 수준이 정해지지 않으면 하위로 어떻게 우리가 수준을 정해서 갈지가 굉장히 우왕좌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수준이 되죠. 여기도 이제 10의 -9승. 그러니까 활주로에 이동 물체가 잘못될 경우 굉장히 치명적인, 여기서 얘기하는 치명적인 고장은 이 시스템이 잘못됐을 때 어떤 항공기를 전체를 파손시키고 그 파손에 의해서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높은 안전 수준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을 적용을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성 시스템입니다. 위성 시스템은 기능에 따라서 달 B와 달 D로 나눠서 구성을 하게 되고, 기준국의 위성을 제어하는 모듈의 경우 달 B로 할당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KC-100 항공기는 전체 고장 모드에 대한 고장률을 10의 -4승 정도로 놓고 설계가 되었고, 10의 -4승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 방법들을 적용해서 개발을 하였고요. 여기는 장비 레벨에서 다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특별 가망 장비를 개발하고 부품의 비행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부품만 시험을 할 때 펑셔널 해저드 어세스먼트를 별도로 수행을 하고 FAA에서 특별 가망 증명을 받고 비행 시험을 수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그 UAM이 많이 이제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UAM은 향후 이제 시장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복잡 다단한 환경으로 들어오게 되고, 아까 10의 -9승을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들어오기 위한 항공기를 우리가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공감되는, 보시는 것처럼 세이프티가 확보가 돼야 되는 게 사회적 공감대의 어떤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항공기를 우리가 민간 항공기를 개발할 때 닥쳐올 미래입니다. 이런 사고가 우리는 없겠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있겠지로 생각을 하고 공학적 대응이 설계에 분명히 반영이 돼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오늘 세미나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이제 심화 교육을 1년에 2차례 하고 있습니다. 47542와 476에 대한 심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저의 발표를 마무리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안시스 송민 차장님께서 안시스 매드니 어널라이저 4 ISO 26262를 주제로 해서 세션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